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보육인과 함께하는 보육인 리더스쿨 라일과 민쌤입니다. 이 시간에는 어린이집 교사, 소통의 여왕이 되기 위해 영유아의 문제 행동에 대해 교사의 기본 마인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민쌤, 평가제 1영역에 뭐가 나와 있는지 아시나요? 평가제 1영역에서는 상호작용, 그리고 보육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에 관련돼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 맞아요. 그런데 1영역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것이 바로 아동 권리 존중이죠. 네. 평가제를 준비하는 어린이집에서는 선생님들께서 상호작용을 공부하며 이 부분을 가장 힘들어 하세요. 그런데 왜 갑자기 평가제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게요. 평가제 얘기가 나오면 괜히 긴장되고 또 딱딱하게 느껴지시죠? 그런데 평가제뿐만 아니라 우리는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고 있어요. 필수교육, 아동학대 예방 교육에서 우리는 아동 권리 존중에 대해 매년 교육을 받고 있죠. 이제 아동 권리 존중은 우리 보육인들에게 낯설지 않은 단어가 되었어요. 부모는 아동학대 뉴스가 터질 때마다 혹여 부모가 없는 공간에서 자녀가 존중을 받지 못할까봐 매우 걱정을 하죠. 네, 어떤 부모는 소통할 때 이렇게도 이야기도 하죠. 저는 아이를 존중하고 굉장히 노력해요. 그래서 아이의 한마디 한마디 놓치지 않으려고 하죠. 요즘 시대가 바뀌어서 외동을 키우다 보니 부모들이 사소한 것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교사가 부모가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을 모르고 있으면 실망하는 모습도 보여요. 그쵸. 그런데 이제 우리 선생님들께서 존중하는 모습을 먼저 보이자고요. 우리 선생님들 어린이집 현장에서 아이의 문제 행동에 대해서 부모와 소통을 많이 하시죠. 네. 민쌤, 네. 등하원 씨 선생님께서 아이를 데리고 문 앞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이런 대화가 종종 이루어지곤 합니다. 선생님, 어제 실내 놀이터를 다녀왔어요. 그런데 우리 하은이가 자꾸 친구 장난감을 뺏고 뜻대로 안 되면 때리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어린이집에서도 그러나요? 네, 영유아기에 부모가 예상하지 않았던 돌발 행동이나 계속되는 문제 행동이 있을 때 부모는 걱정이 되니까 교사에게 등하원 시 또는 부모 상담 시에 종종 어린이집에서 아이의 모습을 궁금해 하기도 하죠. 자,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떻게 소통해야 품격 있는 교사의 모습일까요? 글 한 개 보시죠. 한 지역만 카페에서 올라온 글입니다. 민쌤이 읽어주시겠어요? 아이가 곁에 있는데 거기서 전달을 받으시나요? 저는 좀 그래서요. 어린이집 오래 옮겨서 지금 한참 적응 중인데요. 3월이잖아요. 아직은 적응하느라 아이도 힘들 때고 선생님과 신뢰감을 쌓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선생님이 하원하면서 아이가 곁에 있는데 그날 있었던 문제 상황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세요. 한두 번은 그러려니 했는데 거의 갈 때마다 이야기하시니까 좀 그렇네요. 다들 하원 때 전달받으시나요? 나일이 보육인 역량 강화 교육을 할 때 강조한 부분들이 있는데 맘카페에 글이 올라온 거예요. 자, 이 글에서 제가 여러분께 하고 싶었던 말들이 다 들어있어요. 네, 글을 보면 엄마가 신뢰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네요. 신학기에 아이와 선생님이 라포가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인데 선생님이 하루 일과 속에서 아이 문제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있는 상황에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이 부모는 존중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여기서 바로 아동 권리 존중이 나옵니다. 아이 데리고 부모에게 인계하는 과정에서 부모와 문제 행동에 대한 소통이 쉽게 오가죠. 부모가 먼저 얘기할 때도 있지만 어린이집 일과 속에서 보인 행동에 대해 선생님이 부모에게 얘기하실 때도 있어요. 자, 민쌤, 주로 어떤 걸 얘기하시나요? 영화의 경우에는 또래와 관계 속에서 부정적인 감정 표현에 대해서 때리거나 깨물거나 또 극간식 시간에 씹지 않아서 배식량을 못 먹는 경우 또 가장 흔한 건
배분 연습 중인 아이가 실수했을 때 부모님들한테 이야기를 하죠. 또 유아의 경우에는 또래와의 갈등 상황이나 일상생활 속에서 부적응 문제가 나오면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소소하게 소통을 하곤 해요. 여기서 핵심은 문제 행동이 아니라 바로 아이가 듣고 있다. 바로 이거죠. 우리 선생님들께서 부모와 소통할 때 교사가 내가 아이를 존중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인지시켜 줄 수 있는 상황이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등원 씨의 엄마가 어제 실내 놀이터에 갔더니 우리 아이가 친구들 장난감을 뺏고 때렸다. 아이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때 품격 있는 교사라면 등원 씨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 어제 일 때문에 걱정되시죠? 그런데 우리 하온이가 어머니와 제가 나누는 대화를 듣고 있으니 하온이를 교실에 데려다 놓고 다시 나올게요. 또는 이따 전화 드릴게요. 또 하원 씨에는 어머니 어제 일 때문에 걱정되시죠? 그런데 우리 하온이가 어머니와 저의 대화 내용을 듣고 있으니 이따 제가 전화 드릴게요. 이렇게 말하는 품격 있는 교사. 네, 저도 오랜 경력을 가지고 영유아와 함께 생활하고 있지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모랑 소통할 때 깊이 생각하지 못했어요. 아이와 손을 잡고 나오면서 예를 들어 부모가 아침에 입었던 바지가 아닌데? 라고 말씀하시면 작은 목소리로 놀이에 푹 빠져서 집중하다가 실수했어요. 라고 대화를 했는데 작은 목소리라고 하더라도 아이는 곁에 있었죠. 정말 현장에서 별 생각 없이 놓치고 갈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현장에서 특히 부모 앞에서 우리는 아이를 세심하게 챙기는 모습을 보여야 해요. 제가 가장 속상할 때가 언제냐면 보육 일과 속에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우리 아이들을 얼마나 세심하게 챙기시고 배려하는지 그 모습에 감동을 받곤 한답니다. 그런데 막상 부모와 소통할 때 그 애쓰시는 모습을 10분의 1도 보이지 못할 때가 가장 속상해요. 그런데 선생님, 우리가 조금 전에 나눈 것처럼 이제는 부모 앞에서 먼저 영유아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선생님은 분명 품격 있는 선생님이 되실 겁니다. 맞아요. 부모가 먼저 문제 행동을 이야기하려고 할 때 아이가 듣고 있으니 이 말, 그리고 어린이집에 오늘 일이 있었는데요. 크게 걱정하실 일은 아니고 하온이가 듣고 있으니 조금 후에 전화 드릴게요. 우리가 먼저 이렇게 소통을 하면 부모가 오히려 교사의 섬세한 모습에 작은 감동을 받겠어요. 네, 항상 작은 배려에 감동하고 섬세한 모습에 안심하는 부모들이다. 이것을 잊지 맙시다. 그럼 라엘, 네. 다른 게 말하면 우리가 보육하는 영유아가 부모와 함께 있을 때에는 칭찬, 그리고 하루 일과에서 있었던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을 소통하면 되겠네요. 아이가 선생님은 나를 칭찬하고 격려하는 사람, 이렇게 기억에 남도록 말이죠. 핵심 부분을 잘 정리하셨어요. 오늘도 현장에서 애쓰신 우리 보육인들, 오늘도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어린이집 생활을 위해서 애쓰셨습니다. 현장에서 우리 아이들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그대로 부모에게 잘 표현하셔서 품격 있는 교사가 되시기를 나혜가 민쌤이 응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보육인들에게 도움이 되셨을까요? 그렇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